안녕하세요. 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2 얘기 오랜만에 다시 꺼내볼 텐데요. 반드시 다시 꺼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이 끝난 지는 2달 정도 됐는데 왜 지금 다시 얘기를 꺼내냐? 그 당시 제기됐던 공정성 논란, 내정자가 있었다. 게다가 이 아이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라는 불편한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이 많은 연예계 사건들이 그런데 시작할 때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끝났어?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미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진 거죠. 이슈는 이미 다른 게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미스트롯2는요 32.9%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대국민 오디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직접 문자 투표를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들에게 표를 행사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로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만큼이나 말도 탈도 진짜 많았죠.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서 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담은 메일을 수시로 보냈어요. 전 아직도 그 메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가장 큰 줄기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정자 의혹. 내정자가 있다. 미리 정해놨다. 그래서 모집 기간 역시 뭔가 불분명했다. 두 번째, 공정성 문제. 경연인데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됐다. 한쪽으로 쏠리고 누군가 떨어질 애를 살려주고 살려야 될 애를 떨어뜨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다연 양이라든지 김태연 양이라든지 10대들이 있었잖아요. 미성년자, 초등학생들. 그들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보호하지 못해서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답을 구하냐 할 텐데, 사실 TV조선의 입장은 수차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며 미스트롯2는 충분히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고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냐의 문제인데, 그거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자, 지난 2월 1일부터요. TV조선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이제 답이 나왔냐고요? 면밀히 심사해야 되니까요. 그 뒤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진상조사위원회가 거론한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확인하는데 1달 넘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제 생각이나 누구의 주장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공식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종의 방송법 안에서는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방송법을 준수하는지 체크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게 하라, 이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린 결론을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럼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자, 이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자료를 보면은요, TV조선과 총 4차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2월 5일, 2월 23일, 3월 23일, 4월 2일. 그 후 TV조선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라, 해명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방송인은요, 먼저 이 다음 라운드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정성 훼손 관련돼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황우림의 음이탈 보정 의혹이거든요. 이거 사실입니다. 원본에 보면은 분명히 황우림이 음이탈을 했는데 여러분이 방송으로 봤을 때는 음이탈이 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공정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듣고 평가를 내리죠.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황우림은 음이탈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심사위원들이 들었죠. 심사위원들이 음이탈을 보정한 음원을 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듣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황우림이 음이탈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판단을 했고 결국 황우림은 최종 탑7에 들지 못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음이탈 보정을 왜 했냐? 이 부분은 이 제작진의 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더 완성도 있는 무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뭐 황우림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수들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이게 좀 불명예스럽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음이탈을 추후 보정해서 내보낸 게 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작진의 방송 컨셉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 제기. 이 선곡 관여는요, 내가 거기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미 탈락은 했지만 내가 부르려는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 제작진이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방송법 제4조, 방송법 제4조가 뭐냐면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결국 이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방송사가 각자의 재량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곡 과정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100%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에서도 선곡 과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선곡이 주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작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프로그램 방송 취지에 맞지 않는 노래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경연인데 트로트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노래를 들고 왔다거나 혹은 이번이 뭐 레전드 미션인데 그 레전드와는 좀 결이 다른 노래를 가져왔다거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노래를 가져왔는데도 제작진의 판단 하에서 다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 방송법으로 볼 때는요, 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범위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 미스트롯2에 대해서 악성 댓글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에 그들을 향한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입었다는 거죠. 그걸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거는 인정이 된다. TV조선이 잘못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방통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게 바로 이 청소년 출연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청소년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져요.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데 행정지도,
이 청소년 권익을 보호하지 못해서 TV조선이 받은 행정지도, 이거와 법정제대에 해당되는 주의, 경고, 정정 및 중지 등이 있습니다. 이 법정제대를 받게 되면요, 벌점이 부과돼요. 벌점 1, 2점 받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상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때가 되면은 방송은 허가입니다. 내가 방송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점수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거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방송 권리를 취소,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점이 결코 작지 않은 조치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공정성 논란은 이렇게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락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탑7이 나왔죠.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등등등. 만약에 미스트롯2가 이 방통위 결과가 나온 후에도 공정치 못했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이 탑7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와 저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탑7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런 논란, 소모적인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은 삼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프로듀스 101 투표수 조작 사태 기억하시죠? 지금 봐도 황당해요. 득표수가 특정 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면 나오는 배수인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지녀요. 아니, 수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등수별로 패턴이 생기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팬들 진상조사위원회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도 지난 3월 대법이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PD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통해 도출이 됐다고요?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알려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